견우와 선녀 11회는 꿈과 현실을 오가며 더욱 잔혹해진 운명과 3년이라는 시간의 간극 속에서 깊어진 인물들의 아픔을 그려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이 가져온 또 다른 비극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10회에서 시어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견우의 몸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봉수의 존재는 여전히 큰 문제였습니다. 11회는 봉수를 견우의 몸에서 떼어내기 위한 성아의 처절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아는 견우를 살리기 위해 봉수를 몸에서 떼어내고 함께 훌쩍 떠나버리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졸업식에는 돌아오겠다는 견우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성아는 어느 곳에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성아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견우는 밤이 되면 활을 든 귀신 헌터로 변신하며 사라진 첫사랑을 찾기 위한 비밀 첩보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견우는 이전 학교에서 양궁부에 불을 지른 진범이 자신이 아닌 최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감싸왔다는 것이 드러났고 최인하와도 화해하며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에 성화를 손꼽아 기다리던 견우에게 돌아온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이제 견우에게는 귀신을 보는 능력이 생겨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귀신이 주위를 맴돌았고 그는 그동안 이런 상황을 견뎌냈을 성화가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마는 성화가 돌아와 사람을 해칠 거라며 견우에게 경고합니다. 그녀는 성화가 이미 악신에게 잠식당해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중이며 악신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천지선녀인 성화마저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여마는 악신을 퇴치하기 위해 성화를 찾아냈지만 이미 성화의 몸은 봉수에게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였습니다. 여마가 성화를 죽이려는 순간 견우가 나타나 성화를 보호합니다. 견우가 나타나자 성화는 잠시 정신을 차리고 그를 바라보지만 이내 다시 봉수에게 잠식당하며 견우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여마를 방해한 견우는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애원하지만 여마는 이미 성화를 잡을 방법이 사라져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견우를 원망합니다. 여마는 견우에게 다시 성화를 보게 될 때는 성화가 너를 죽이려 할 때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깁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 견우는 언제부턴가 똑같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몇 반인지 알 수 없는 3학년 교실. 마치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견우는 그것이 성화의 꿈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성화는 자신이 견우를 해칠까봐 필사적으로 그를 피하고 있었고 꿈에서나마 견우를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견우는 꿈에서 그린 그림을 보고 바닷가 꽃도령네 집이라는 것을 유추해냅니다. 그 길로 견우는 꽃도령의 집으로 향하는데 마침 그곳에는 성화의 몸을 하고 있는 봉수가 와 있었고 결국 견우는 꿈속에서만 그리던 성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회가 과연 기쁨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1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슬픈 운명을 그려내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견우는 봉수에게 완전히 잠식당한 성화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최종회를 앞두고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가 뇌피셜 가득 담은 최종회 시나리오를 한번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여마의 속죄와 견우, 성화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11회에서 여마는 성화가 봉수에게 잠식당했으며 심지어 성화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끝없는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도 한 줄기 빛, 즉 속죄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신어머니가 여마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여마 역시 신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깊이 후회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결국 여마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 그리고 동천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봉수를 만들어낸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희생하여 봉수와 자신의 악기운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죠. 봉수는 어쩌면 여마가 만들어낸 존재이자 여마의 복수심과 분노가 형상화된 또 다른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여마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모든 악의 근원을 끊어내고 비로소 자유롭게 신어머니의 곁으로 떠나는 결말은 그녀에게 가장 숭고한 속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희생을 통해 여마는 죽어서라도 신어머니와 화해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마의 희생으로 봉수가 완전히 소멸되면 견우는 마침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되찾고 아군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겁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하를 찾아 헤맨 견우의 간절함은 결국 통하게 될 것이며 봉수에게 잠식당했던 성하의 몸도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견우는 더 이상 귀신을 보는 능력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겠죠. 성하 또한 천지선녀로서의 능력을 잃거나 혹은 그 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돕는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이나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서로의 사랑만으로 온전히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회에서는 3년 만에 재회한 견우와 성하가 그동안의 아픔과 그리움을 씻어내듯 뜨거운 포옹과 함께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넌 나한테 언제 반했어? 같은 달콤한 질문들을 주고받으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결혼에 골인하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들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빛나고 강렬할 것입니다. 지호는 비록 성하의 마음을 얻지 못했지만 견우와 성하의 힘든 여정 속에서 묵묵히 두 사람을 돕고 응원하며 진정한 친구로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짝사랑은 아픔을 남겼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성숙함은 그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최종회에서는 지호가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미래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견우와 선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희생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주 최종회 본방사수. 과연 저의 뇌피셜이 얼마나 현실이 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